여수의 한 대학이 학생들의 대리 시험을 부추기고 학위 장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 유치가 어렵자 유치수를 실적으로 따져 교수를 압박했다는 정황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버스노사가 지난 1월부터 실시한 임금 협상이 노동위원회 중재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별 볼 것 없던 광양 농촌마을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테마마을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4년 전부터 4헥타르가 넘는 넓은 땅에 아름다운 라벤더를 조성한 결과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정원과 수목원 등을 지역 문화자산과 연결하는 정원가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원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민간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에게 장학금을 달라고 강요해 논란이 불거졌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위 장사를 하고 학생 유치수를 실적으로 따져 교수들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조희원, 김종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 학교 미용학과에 재학 중인 A씨. A씨는 입학 이후 단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를 안 와도 졸업을 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입학하게 됐어요. 한 번도 학교 간 적이 없고 교수님 얼굴도 뵌 적도 없고요. 출석을 한 적도 시험을 쳐본 적도 없지만 성적은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학기마다 200만 원에서 250만 원씩 3학기 내내 국가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이른바 유령 학생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학교 학생 B씨는 재학 당시 이들 유령 학생들의 시험지를 대신 작성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학생의 이름으로 작성된 2장의 시험지입니다. 필체가 확연히 다른데 특히 한글 자음 비읍을 쓰는 방법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대리 시험은 일부 학생들이 몇 명씩 나눠 맞기도 했습니다. 학과장실에서 다른 학생들 거 뭐 써주기도 하고 5명도 써주고 글씨체 바꿔가지고 계속 써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해를 맡으면 그 다음 학기 것도 제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졸업할 때까지. 이제 제가 맡은 사람은 글씨체가 같아야 되니까 아예 안 나온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B씨는 교수님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불이익을 받을까 봐 대리 시험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출석 조작과 대리 시험 같은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취재 과정에서 여러 학생의 동일한 증언이 나왔고 한두 학과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출석부와 시험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면서까지 학생들을 붙잡아둬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비상식적인 학생 모집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 이 학교에서 20년 가까이 재직했던 교수 김모 씨. 김 씨는 이 학교의 특성상 유령 학생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교수의 연봉이 학생 유치수와 연계되어 있는 구조 때문이라는 겁니다. 통상적인 예를 들어 교수 평가, 교수의 사회활동 그렇게 연봉제가 평가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학생 모집, 교수 1인당 10명 모집했냐 15명 모집했냐 학과에서 몇 명을 모집했냐 그걸로 연봉이 결정이 됐죠. 일정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연봉이 삭감되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너스 되는 것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한 명을 모집 정원에 있으면 몇 프로 깎은다라는 거 그렇게 진행이 2003년부터 실제로 돼 있고 현재까지 돼 있죠. 그렇다 보니 수시 모집 때부터 교수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학생들을 설득해 출석을 하지 않아도 학위를 주겠다며 입학시키고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출석부와 시험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학교 측이 묵인했다는 점. 지난 2012년부터 일부 교수들이 모여 교수가 학생을 직접 유치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1년 뒤인 2013년 전체 교직원회의 자료를 보면 학과에서 책임지고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학과에서 정원 100% 충원으로 모집 효율을 극대화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영상 문제가 뒤따르더라도 학생만 많이 모집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이 학교 교수들은 인기 있는 일부 학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가 현재도 이 같은 방법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6.25 전쟁 68주년을 맞아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관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여수시민회관에서는 참전용사와 보훈단체 회원 등 800여 명이 모여 영상 관람과 유공자 표창 등을 진행하며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순천시와 광양시 고흥군도 단체장과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 행사를 열고 유공자 표창과 웅변대회 시상 등을 통해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이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오늘 정부 주요 부처를 방문해 전기자동차 기술 개발과 엑스포장 컨벤션 센터 건립 등 현안을 설명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또 민선 7기 국고 예산 7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정우 포스코캠텍 사장이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광양제철소 운영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어 최정우 포스코캠텍 사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정우 회장 후보는 다음 달 27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공식 취임할 예정인 가운데 광양제철소 신규 사업 투자 등 향후 운영 방향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포와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4개 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노사 간 임금 협상을 실시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개 지역 버스 노조의 찬반 투표 결과입니다. 목포 87%, 여수 97%, 순천 98%, 광양 74%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실시한 임금 협상이 노동위원회 4차례 중재까지 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바뀐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연장 근로가 줄고 임금이 주는 만큼 신입 운전기사 기준 월 300만 원 정도로 맞춰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보통 평균 임금이 370만 원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한 1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지금 1일 2개월을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220만 원 정도에서 1일 2개월 가게 되면 40만 원 정도가 폭이 줄어들면 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버스회사 측은 매년 10억 원 안팎의 적자 누적에 많은 운전기사를 새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도 힘들다며 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주 68시간 내년까지 68시간 지키려고 그러면은 노조에서 요구하는 회사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노조 측이 오는 28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4개 자치단체는 민선 7기 당선인 인수위와도 의견을 나누며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협상 실패 대비해 전세버스 대체 운행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연장 근로시간 제한으로 운전기사가 부족해짐에 따라 목포 119번 노선이 없어지는 등 전남에서도 일부 시내버스 노선 폐지와 운행 횟수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낭만포차 운영기간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열린 낭만포차 운영위원회에서 2기 낭만포차의 운영기간을 다음 달 25일까지 한 달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운영자들과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내일부터 낭만포차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운영자들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 영업허가증을 근거로 포차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라남도가 숲속의 전남과 연계한 정원도시 구축을 위해 정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열린 보고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광자원 확대를 위해 도내 정원과 수목원 등을 지역 문화자산과 연결하는 정원가도를 구축하기로 하고 정원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민간 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남도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담양과 강진 등의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민간 정원 발굴 작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에 조성된 라벤더 마을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의 테마 볼거리를 산업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보랏빛 꽃이 물결을 이루며 탐방객을 유혹합니다.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로 알려진 라벤더가 광양 농촌 마을에 피어난 겁니다. 4헥타르 규모의 이색적인 풍광을 연출한 라벤더 농장이 조성된 건 4년 전. 지난해부터 관광객이 몰리면서 6월 개화기에 7만여 명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저는 요 인근 남해에서 살고 있는데 남해하고 가까운 이런 곳에 또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새롭게 부각된 라벤더 마을과 연계한 농촌 테마 신활력 사업이 주민과 자치단체 연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근 사라실 예술촌과 버려진 금광 터널, 여기에 목화단지를 묶는 농촌 뷰티 복합 공간이 조성되는 겁니다. 추진단은 수익형 청년마을 기업을 만드는 정부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접목을 시켜서 농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신활력이 넘치는 그리고 농가 소득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봄축제로 자리 잡은 광양 매화축제에 이어 여름 초입 새로운 볼거리로 떠오른 라벤더 단지. 농촌 테마 산업과 6차 산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름철 폭염기에 접어들면서 지자체 차원의 시설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순천시는 오는 9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며 관련 부서를 따로 운영해 무더위 쉼터 지정과 냉방기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또 재난도우미 1,3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여나가기로 하고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청년 관광객들을 위한 내일로 승차권이 오는 8월까지 판매됩니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휴가철을 맞아 만 29세 이하의 탑승객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 승차권을 해당 홈페이지와 여행센터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본부는 특히 오는 8월 여수에서 청년 관광객들을 위한 축제를 마련해 관광객 유입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도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열립니다. 다음 달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고흥 나로 우주센터 일대에서 별 이야기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우주카페와 우주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우주과학 체험과 함께 K-팝 스타 전국 경연대회와 우주항공 사진 공모전 등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올해로 11번째 맞는 이번 축제는 우주라는 특화 테마를 가지고 열리며 지난해 브랜드 대상과 2018년도 전라남도 대표 축제에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읍권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서천체육공원을 새롭게 단장합니다. 광양시는 서천체육공원에 모두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족구장과 배구장, 농구장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이달 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천체육공원은 광양읍 서천변을 따라 구기 종목과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 환경이 조성돼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35건의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지난주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열린 이동신문고에서는 퇴직금 추가 지급과 관련한 노동관계 상담에서부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권익위원회가 직접 나로도 수협과 우주센터를 찾아 어민들의 고충사항을 해결해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동신문고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군민들의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제도로 다음 달에는 전북에서 열릴 예정입니다.